한국의 참패를 기대했던 일본이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2년 전 현대 글로비스 소속의 우리나라 선박 골든 레이호가 미국 동부 해안에 좌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잘 나가던 한국 배가 망하게 생겼구나 기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다음 펼쳐진 광경은 일본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광경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선박업은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레이호의 전복 사고 이후 보험사와 미국 교통부는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 규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일이 생긴 것이 한국 배의 하중 분배 설계 문제로 인해 배가 좌초되었을 거라고 몰아갔지만 조사 결과는 일본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배의 하중 이상 문제는 맞지만 배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사의 실수로 밝혀진 것입니다. 선박 평형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선박 평형수란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의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여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물을 말합니다. 선박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좌초당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한국 측에서 1,500톤의 평형수를 더 실어야 함에도 계산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랜 조사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허무하게도 단순한 계산 실수였다는 것에 일본은 고소해야 하며 그것 하나 제대로 계산 못한 한국은 망했다. 이제 한국 조선산업은 망하겠다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골든 레이호가 좌초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글로비스는 폭스바겐과 5천억 운송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수주한 물량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와의 해상 운송 계약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 대박인 것이 전 세계의 LNG 운반선 발주가 대한민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득을 보게 된 것은 국제정세의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사태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도 이를 갈고 있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구소련 치하에 있던 동유럽 국가가 족족 나토에 가입하고 있는 데는 유럽연합의 힘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럽은 현재 천연가스 최대 공급처인 러시아의 40%를 넘게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공급량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유럽은 다른 거래처와 함께 천연가스 LNG 유통을 도와줄 선박도 급하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이 이를 시행하기에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도 한국의 LNG 유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이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외교부에서는 우크라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원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LNG 운반선 건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닌데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에 증명한 좋은 품질과 성과가 영향이 큽니다. 실제 영국의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작년 LNG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 중 87%를 수주 중에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에 밀려드는 요청에 선박 사업을 통해 가스 지원을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고맙지만 생각해보겠다라는 미지근한 대답만 돌아왔는데요. 워낙 일본 선박들이 이전부터 사고를 치고 다녔다 보니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일본은 못 믿겠다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아직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벌써 한 건의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더 로드스타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조선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의 컨테이너선 마드리드 브릿지에서 스택 붕괴로 약 50개의 컨테이너가 유실됐고 80개가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선박가치 평가회사 베슬스 밸류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데이터에 따르면 마드리드 브릿지 선박은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가는 20호 서비스를 운항하던 중 대서양 중부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만든 컨테이너선이 이미 사고를 쳤는데 연이어 또 소동이 벌어지자 조선업계에선 일본 배는 그냥 내쫓자라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일부는 이에 대해 답답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골든레이오의 평형수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서 사고를 치는데 왜 관대하게 받아주고 왜 일본 회사에만 빡빡하게 구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의견입니다. 골든레이오 사태 때조차 한국의 선박은 내구성에서만큼은 전염 접을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을 흠집내고 싶은 일본이 한국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을 때 조사를 진행했던 미교통 당국은 골든레이오 설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을 정도였습니다. 골든레이오 선박은 동부해안에 거의 1년간 파도를 맞으며 좌초되어 있었지만 배가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선박은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MOL 컴포트 5 침몰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배는 선체 균열로 인해 선박의 중단 부분이 끊어져 두 동강이 나버린 채로 침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컨테이너 4,293개 전부가 몽땅 소실되었으며 이 사고는 지금까지도 단일 사고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잃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국조차도 네티즌들이 우리도 선박 기술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 정도는 아니다. 우리 배는 너네처럼 두 동강 나지는 않는다라고 조롱할 정도였지요. 이렇게 내구성이 약한 선박은 컨테이너 손실에 의한 경제적 손해도 크지만 환경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배 안에 있는 원유가 유출되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해양 오염이 심해집니다. 일례로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 이후 150마리 이상의 고래기와 600마리 이상의 거북이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MOL 컴포트 안에는 원료유 1,500톤이 있었는데 운 좋게도 유출되지 않았으나 만약 이것이 다 빠져나왔다면 해양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일본 조선사 MOL은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고 즉각 LP1 항로에 취역 중인 커리지호, 크리에이션호, 카리사마호 등 자매선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점검을 시행한 배 중 총 5척에서 선체하단 중앙부가 손상되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매선 6척 중 5척이 반으로 쪼개지고 있었다는 소식에 일본 조선사를 이용하던 다른 나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이 일로 인해 매출과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그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보게 되어 아시아 조선업계 왕좌의 자리를 대한민국에 뺏기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일본 1위 조선기업의 매출이 한국 3위 조선기업의 매출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입지가 좁아져 버렸죠.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 배를 건조해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21년 7월에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일본 하치노의 14km 연안에서 강풍에 휩쓸려 좌초된 후 두 동강 난 사건이 또 일어나 버렸으니 한국의 배를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입장에서 봐도 한국의 대굴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한국에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LNG 선의 경우 급저온 상태의 LNG가 새어나가면 강철이 약해져 배가 두 동강 날 우려가 더 큽니다. 그냥 일반 화물을 실어도 두 동강 나는 일본의 배에 LNG를 싣는다는 것은 그냥 귀한 천연가스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문제가 있더라도 배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배를 운행하는 운영사의 실수이니 운송업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해결하기 쉽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작년에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중 10척 중 9척은 한국이 수주한 것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LNG 선박 사업이 프랑스와 스웨덴, 일본보다 뒤늦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이들을 따라잡고 기술력의 증진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 무척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빠른 기술력의 증진을 이루어낸 데는 항상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해안에 그의 답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는 컨테이너선보다 LNG 운반선이나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집중형 사업 플랜에 집중했고 지금 당장의 설비 증설보다는 원천 기술 확보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조선업계의 추세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약 252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액화 천연가스 LNG 화물창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단순히 LNG선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수주할 때 필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높은 수익의 로열티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뜻밖의 행운을 얻은 대한민국 조선업. 하지만 기회는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서 약진을 꿈꾸고 있는 국내 업체들 또한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위해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놓길 바랍니다.